파일 업로드 계속 하겠는데요. 우선 어제까지 한 데가 이런 일반 이미지가 아닌 일반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시가 되고, 또 사진인 경우,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는 올리면 파일 업로드가 되고 썸네일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 큰 이미지가 보이고, 근데 이게 지금 갔다 오면은 화면 사라지는 거는 아직 우리가 이거를 이제 테이블에 업로드하고 이거를 나중에 게시판에다 이 기능을 붙일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되는데 지금은 DB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했는데 한번 새로 고침하면 그 목록이 사라지죠. 그거는 나중에 게시판 할 때 해결이 될 거예요. 사진은 갖다 놓고 이제 클릭하면 크게 보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파일은 갖다 놓고 이제 클릭하면 이 아래쪽으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클릭하면 이제 파일을 이제 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삭제가 있죠. 삭제 링크를 클릭하면 삭제가 되도록 이제 처리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삭제 함수를 만들 거고요. 또 컨트롤러에도 삭제할 수 있도록 그런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업로드 ajax.jsp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파일 드롭 함수였죠. 파일 드롭 함수 이거 어디다 하면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일 드롭 함수입니다. 파일 드롭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첨부 파일을 삭제하는 함수를 작성할 거예요. 자, 마침표는 클래스죠. 클래스가 업로디드 리스트인 태그. 업로디드 리스트 태그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까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 업로디드 리스트 div 안에 쌓이고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볼게요. 여기 아까 다른 파일도 올려볼까요? 몇 개 올려볼게요. 파일 업로드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 파일 올렸어요. 그러면 F12를 누르고 엘리먼트에 가서 이게 이제 선택이죠. 엘리먼트 선택이죠. 하고 여기를 이제 div가 선택이 잘 안 되는군요. 잘 선택이 안 되는데요. 보면 이제 마우스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태그해 보세요. div 클래스하고 업로디드 리스트 돼 있고 그 안에 div들이 또 들어있죠. 하나씩. div 안에 가보면 하이퍼링크랑 스팬 태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업로디드 리스트라는 div 안에 이게 하나의 항목이 지금 div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고 하이퍼링크 클릭하면 아까처럼 다운로드나 이미지는 크게 보는 게 되고 그 밑에 거 이제 스팬 태그 누르면 삭제가 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예, 지금 우리가 위에도 보면은 이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미지, 여기는 이미지인 경우고 이미지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하이퍼링크 구성한 다음에 여기가 있었죠. 점 업로디드 리스트에 어펜드 하세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div 안에 계속 태그들이 쌓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는데요. 특별히 뭘 클릭하냐면 그 div 이 안에서도 스팬 태그를 클릭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업로디드 리스트인데 그 안에서 스팬 태그를 누르면 이 함수를 실행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네,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 이벤트는 사용이 안 됐으니까 지워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게 보면은 방금 보셨지만 여기 보면 어떤 뭐 스팸 태그에 아이디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디를 붙이기가 또 애매하죠. 왜냐면 이게 한 개가 될지 몇 개가 될지 모르니까요. 아이디를 붙이기가 사실 여기는 애매한 거예요. 동적으로 생긴 태그이기 때문에. 물론 아이디를 우리가 뭐 일련 번호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이디도 없고 네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한 태그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div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스팬 태그가 여러 개죠. 근데 만약에 이걸 눌렀다. 이걸 클릭했다. 마지막 거요. 그러면 마지막 div 얘를 눌렀을 때 삭제가 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했다 그러면 내가 현재 선택한 태그 그게 뭐냐면 this예요. 네, 현재 클릭한 태그가 this예요. 여기서는 현재 클릭한 태그 this라는 건 현재 클릭한 태그를 말합니다. 물론 이 이름을 그대로 써도 좋지만 또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저장해 놨어요. 대시라고 저장해 놨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밑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ajax로 이제 삭제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선택한 그 파일을 서버에서 삭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업로드 슬래시 딜리트 파일에서 컨트롤로 해서 삭제 처리를 할 거고요. 호스트 방식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많이 썼던 방식이 어떤 거냐면 이 방식도 썼지만은 이 방식을 많이 썼어요. 데이터하고 그 파일 네임은 뒤에다가 더하기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써도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썼죠. 변수명 이퀄하고 뒤에 값이 들어가는 방법. 근데 이 방법하고 이제 똑같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대신에 이거는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제이슨 객체죠. 중괄호가 들어가고 변수명 콜론 값. 제이슨은 중괄호 안에 변수명 값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 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쓰는 방법 또 지금 방금 했지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기가 앞에가 변수명 콜론하고 뒤에가 값 이렇게 써도 되고 변수명 이퀄 더하기 값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파일 네임 this 클릭한 태그죠. 클릭한 태그의 속성 중에서 데이터 src를 서버로 보낸다. 자, 무슨 파일을 삭제할 건지 알려줘야 되죠. 예, 근데 아까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 HTML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만 이제 가져와 볼게요. 여기 복사가 되나요? 아, 복사 되군요. 복사가. 그러면 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스팬 태그를 보면은 데이터 src 돼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 src 속성이거든요. 그럼 이 값을 서버로 보내겠다. 이 파일을 지워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아, 잠깐만요. 뭐가 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죠? 이게 들어가고 좀 파일이 좀 중간에 언더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아, 이게 공백이 있어서 그렇군요. 공백이 있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스마트 에디터 보면 이 파일을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컷하면 안 되는데. 카피. 예. 이렇게 하고 보면은 데이터 src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파일 네임입니다. 얘를 갖다가 서버에 보내서 삭제 요청을 하겠다. 그 얘기죠. 예. 그런 다음에 데이터는 텍스트로 넘어가고, 자, 서버에서 이제 삭제가 됐어요. 되면은 이거를 이제 계속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div, 이 행 전체를 만약에 이걸 삭제를 요청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를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 행을, 이 하나를 지우는 명령어가 remove예요. div 태그. 그러니까 이 대시라는 게 지금 뭐예요? 스팬 태그죠. 자, 다시 보시면 지금 div 안에 스팬이 들어 있어요. 지금 이거를 카피가 되나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div 안에 스팬이 들어 있고요. 스팬 태그를 클릭하면, 얘를 클릭하면 파일이 지워지고 이거를 더 이상 보여줄 이유가 없죠. 근데 스팬 태그 위에 있단 말이죠. div가 부모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대시라는 게 지금 스팬 태그예요. 스팬 태그의 페어런트 중에서 div 태그를 제거하세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는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컨트롤러로 가서 ajax 업로드 컨트롤러로 가서 이 액션을 추가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러로 ajax 업로드 컨트롤러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까 여기서 클릭하면 딜리트 파일 업로드 슬래시 딜리트 파일 호출되면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트 방식이었죠. 예, 포스트 방식일 때만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으니까 데이터를 리턴하는 거죠. 원래 이 컨트롤러의 메서드는 원래 용도는 뷰, JSP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데이터를 다시 넘기는 거죠. 지금 AJAX는 여기서 이제 AJAX로 호출했기 때문에 응답을 여기다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직접 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은 지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뷰란 얘기고요. 파일 네임이 삭제할 파일 네임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삭제할 파일이 이미지이면은 썸네일도 지워야 되고 이미지가 아니면 지우지 않죠. 우리가 보면은 다운로드 뒤에 업로드 디렉터리를 보면요. 지금 이제 날짜별로 이게 오늘도 날짜가 생성이 돼가지고 되고 있는데요.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 파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이런 게 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반적인 파일이 넘어왔어요. 일반 파일이 넘어오면은 네, 여기 지금 네, 이미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파일이 넘어오면은 그 파일 하나만 지우면 되겠어요. 얘만 지우면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미지인 경우가 다르죠. 이미지면은 여기서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이미지가 올라왔고 디렉토리에 가보면 방금 전에 제가 이제 한 장 이미지 올렸는데요, 이거랑 이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하고 네, 이거하고 이게 올라갔는데요, 네, 보시면 좀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파일 네임이 똑같죠. 이 뒤에가 이제 파일 네임이고 앞에 거는 UUID잖아요. 그래서 여기 UUID 들어가고 뒤에 이제 파일 이름이 들어가죠. 확장자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이제 S 언더바가 붙은 건 썸네일이죠. 이렇게 해서 얘가 앞에 S 언더바 여기 붙은 건 이제 썸네일.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 그러니까 손톱만큼 작은 그런 이미지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장을 만들어서 아까 화면에 표시된 거는 이건 썸네일이 표시된 거죠. 원본이 아니고. 예, 그래서 썸네일도 이미지는 썸네일도 지우고 원본 이미지도 지우고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 타입을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거는 확장자를 뽑아내는 거죠. 확장자 검사하는데 이 서브 스트링에 보면 라스트 인덱스에서 이 마침표가 마지막으로 찍힌 데가 어디냐, 거기다 더하기 1해서 그 뒤에 걸 뽑아내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인덱스 오브 좀 사용법을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텐데요. 자, 지금 서브 스트링하고 인덱스 오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뭐 스트링이 있어요. 자, 이런 스트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인덱스 오버에서 여기다 아예 그거 아까 라스트 인덱스 오버랑 테스트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파일이 있어요. JPG다. 그러면 이제 얘만 딱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이 인덱스를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를 str에서 마침표 인덱스를 찾아내고요. 그다음에 서브 스트링을 거는 거죠. 일단 이 인덱스 뽑아내고 세이브 안 돼가지고 세이브가 안 돼서 그래요. 예, 지금 3이 나오죠. 자, 이 마침표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0번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번이래요. 근데 이제 아까 나왔지만 플러스 2라면은 뭐냐면 여기다 1 더하니까 4가 되겠죠. 4니까 여기부터가 되겠어요. 여기부터 끝까지 뽑아내는 명령어가 이제 서브 스트링인데요. 지금 저건 나왔으니까 여기 str에서 서브 스트링인데 아까 이제 이거 4였죠. 4.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값이 지금 4니까요. 그러면 4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예를 해보면 4부터 끝까지니까 이게 서버를 끄고 해야 되겠네요. 서버에다 올려놓으니까 4부터 끝까지 하니까 JPG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업로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꼬이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마침표를 찾는 거거든요. 여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를 다 뽑아버리는 거죠. 네,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뽑아버린단 말입니다. 4가 들어가면 이게 다 뽑힌단 말이죠. 이거는 확장자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덱스가 아니라 라스트 인덱스 오브를 써야 됩니다. 라스트 인덱스 오브를 쓰면은 지금 20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즉 이 인덱스가 여기에 더하기 1한 여기가 20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괄호 안에 아까 제가 숫자로 4 적었던 거를 이 식을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면 라스트 인덱스 오브에서 여기 인덱스가 나올 거고요. 여기부터 끝까지 뽑혀서 이제는 이렇게 JPG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 네임은 봤을 때 확장자가 JPG예요. 이렇게 정확히 검사가 되는 거죠. 네, 그 코드가 지금 여기 있는 코드예요. 네, 그러면 이거 확장자는 이제 검사를 했고요. 미디어 유틸에서 우리가 확장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get media 타입에서 이 타입을 대문자로 바꿔서 또다시 여기다가 get을 했죠. 이게 지금 맵입니다. 해시 맵이라서 이러한 맵은 호출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JPG, GIF, PNG는 값이 있으니까 꺼내지게 되고요. 없으면은 널 값이 넘어가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클래스 스태틱이죠. 여기 호출을 해야지 되겠군요. 해시 맵을 스태틱으로 했으니까 다른 데서 해도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서 해볼게요. 자, 이 클래스에서 get media 타입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컴이다. 확장자가 뭐가 있어요? JSP다. 예를 들어서 자, 확장자가 JSP면은 널이죠. 왜냐면 아까 여기는 코드에는 여기에는 지금 JPG, GIF, PNG만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가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근데 PNG를 집어넣었다. PNG 집어넣으면 PNG 집어넣으니까 이게 나왔단 말이죠. 이미지 슬래시 PNG.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잖아요. 미디어 타입 이미지 PNG 이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수로 돼 있는데 파이널로 돼 있는데 원래 스트링은 저거라는 거죠. 원래 이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미지면은 널이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면 널이 되는 거죠. 그럼 널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이미지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미지 파일이면은 이제 이미지 파일이면 아까 봤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에서는 이미지 파일이면 썸네일도 지워야 되고 또 원본 이미지도 지워야 돼요.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미지가 아니면 이미지 파일이 아니면은 그 원본 파일만 지우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럼 썸네일하고 아닌 거하고 보면은 또 이게 경로가 또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얘를 갖다가 속성에 보면 이게 앞에 또 경로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나오는데요. 이게 한 줄이 표현이 안 되는군요. 줄바꿈 뺄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원본 이미지고요. 근데 썸네일은 또 이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썸네일을 그냥 지우면 문제가 없는데요. 또 원본 이미지가 있고 썸네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또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면은 썸네일도 이게 썸네일 지우는 코드거든요. 썸네일을 삭제. 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일 네임에서 서브 스트링 0부터 12. 자, 이제 아까 이 부분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네, 여기를 보시면은 파일 네임이 지금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파일 네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썸네일을 지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면 썸네일을 볼 때 이게 역슬래시가 들어가죠. 역슬래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디렉토리 정보고,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일 네임에서 서브 스트링 0부터 12 하면, 서브 스트링이 이제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면 0번부터 12번까지가 아니라 11번까지예요. 마이너스 1을 해야 돼요. 0번부터 11번까지니까 여기도 역슬래시 들어가야죠. 디렉토리니까 여기까지가 됩니다. 자, 이게 번호가 0, 1, 2, 3, 4, 5, 6 여기죠. 여기는 이제 기본 포함이고,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되는 거죠. 이게 번호가 여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뒤에 업로드는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부터죠. 0, 1, 2, 3, 4, 5, 6, 7, 8, 9, 10, 11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다시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가 이제 여기부터예요. 14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그럼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보기 하면 줄바꿈. 그래서 여기는 이거 디렉토리, 날짜 디렉토리. 이거는 파일 네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서 프론트하고 엔드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론트하고 엔드는 이제 알았고요. 업로드 패스라는 게 이게 아까 D의 업로드 디렉토리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하고 엔드를 합쳐서 이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파일 네임이 되겠죠. 썸네일이 아니라 이제 파일 네임. 파일 네임에서 리플레이스를 하는데 이제 슬래시를 만나면, 이게 뭐냐면 파일의 세퍼레이터 캐릭터가 뭐냐면, 이게 윈도우즈하고 유닉스하고 좀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유닉스에서는 슬래시고 윈도우즈에서는 역슬래시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퍼레이터 캐릭터라는 게. 이거는 파일 세퍼레이터 캐릭터는 유닉스는 슬래시, 윈도우즈는 역슬래시가 되는 거죠. 그걸 찾아서 그러니까 이게 운영 시점마다 다르니까 얘를 갖다가 윈도우즈는 이걸로 바꾸라는 얘기죠. 유닉스는 그대로 바꾸고 그 파일을 지워라. 그 다음에 이제 원본 파일을 지우는 거는, 이 파일 네임이 전달되는 걸 좀 좀 이따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넘어오는 값을 좀 다시 보시죠. 원본 파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태를 deleted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리스폰스 엔터티는 메시지하고 상태 코드를 같이 보내는 거죠. 얘는 메시지하고 상태 코드를 같이 맵처럼 묶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deleted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OK라는 코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AJAX에서는 넘어온 값이 deleted면 태그를 화면에서 제거하는 거죠.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삭제가 되는지 하기 위해서 먼저 디렉토리를 좀 비워놓는 게 좋겠어요. 업로드 디렉토리를 좀 비워놓고요. 업로드를 새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서버가 좀 아까 꺼졌군요. 네, 파일 업로드 할게요. 자, 업로드 했습니다. 업로드하고, 그러면 업로드 디렉토리에 썸네일과, 이거는 이제 원본 이미지고요. 큰 이미지, 이게 작은 이미지, 썸네일이
만들어져서 생성이 됐는데요. 자, 삭제 눌러볼게요. 삭제 하이퍼링크가 없지만 클릭하시면 돼요. 삭제하니까 어때요? 파일도 지워지고 여기도 지워졌습니다. 다른 파일을 또 올려볼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올려볼게요. 여러 파일을 올렸습니다. 자, 파일 업로드 했고 그러면 파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업로드가 된 파일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눌러볼게요. 삭제 하니까 삭제가 되고 여기 두 개가 지워졌어요. 삭제하면 두 개가 지워지고 파일도 지워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어떤 게 넘어오는지 보려면 아까 컨트롤로 해서 그리고 일반 파일도 해보세요. 일반적인 파일도 그러니까 이미지도 해보시고 자, 이런 이제 PDF 같은 거 이미지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자,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아니죠. 삭제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워지고 업로드 디렉터리에서도 지워지고 목록에서도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로 해서 이 파일 정보를 보면요. 파일 네임을 한번 찍어 볼게요. 지금 로고가 있죠. 우리 로고 만들어 놨으니까 로고에다 찍어 볼게요. 파일 네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떤 파일로 넘어오는지. 자, 파일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삭제 처리할게요. 삭제 두 번 제가 했는데요.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이미지 파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넘어온 게 컨트롤러에 넘어온 파일 네임이요. 이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넘어와요. 여기에 앞에 보면은 S 언더바가 붙어 있죠. 파일 네임에. 이게 이제 썸네일이었습니다. 썸네일 파일 네임으로 넘어오니까요. 썸네일은 지워지지만 원본 파일이 안 지워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반적인 파일은 이건 일반적인 파일입니다. 이미지가 아닌 파일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없죠. 뭐 썸네일이 없으니까 이거 지우면 되는데 썸네일 이미지가 넘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코드에서 제가 설명을 좀 반대로 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파일이면 이 부분이 이제 원본 파일을 지우는 거고 이게 썸네일을 지우는 거였어요. 왜냐면 넘어온 파일이 지금 썸네일 파일이 넘어왔으니까 이게 썸네일이 지워지는 거죠. 이미지면 여기서 썸네일을 삭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면 썸네일이 아니라 이제 원본 이미지를 지우는 거죠. 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에 프런트하고 엔드를 드러낸 게 이것 때문에 드러낸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드러낸 거고 앞에 그 다음에 14번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를 파일을 만든 거였어요. 이제 이메일 보내기 기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메일 서버가 필요하죠. 이메일 보내는 서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메일 서버 중에서 뭐 익스체인지 서버 이런 게 있어요. 익스체인지 서버 이런 이제 상용 툴도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서버를 우리가 직접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이메일 서버 장비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이게 필요하고요. 근데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SMTP 서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MTP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습할 때는 지금 지메일하고 네이버 뭐 이런 데 보면 다음 이런 데 보면 그 SMTP 서버를 제공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지메일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할게요. 아무래도 이거 하려면 또 서버 세팅하고 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하니까 지메일을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메일을 사용할 때 이제 이 옵션을 좀 허용을 해야 돼요. 지메일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및 보안에 기기 활동 및 알림에서 보안 수준이 낮은 앱 허용, 이걸 허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해야 이메일이 가죠. 이게 아마 기본값은 이게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라이브러리가 좀 필요한데요. 자바
x.mail에 메일이라는 이 메일 발송 관련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java x.mail 메이븐 저장소에 가보세요. mvn 리파지터리. java x.mail에 가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javax API 자료가 있고 또 javax 메일이 있고 컴팻이 있고요. 위에 눌러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찾는 거예요. 지금. 자바 메일 이게 메일 API 이게 약간 주소가 틀려요. 보시면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룹 아이디가 있고 아티팩트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룹 아이디가 말하자면 이제 도메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프로젝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javax.mail인데 아티팩트 아이디가 메일이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적어놓은 거는. 근데 그러면 여기 javax.mail인데 여기 javax의 메일 API 돼 있죠. 이거 말고 두 번째 거죠. 컴팻이라고 되어 있는 거. javax.mail에 여기요. javax.mail에 컴팻 들어가 보면 이거예요. 이거. javax. new 아티팩트 아마 이게 요즘에 더 새로운 그 버전이 나온 게 이거 같아요. 메일 API에서 이거는 1.6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그 라이브러리는 이거 자바 메일 API 컴팻 이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4.7이 최신인데 이게 조금 2013년도 라이브러리예요. 아까 그 최신은 그 자바 API 그쪽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B로 적혀 있는 건 베타 버전이라서 아직 테스트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어드린 건 이겁니다. 1.4.7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컨텍스트 서포트라는 또 이게 있는데 지금 우리 잠깐 폼.xml 열어볼까요? 폼.xml 보면은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개를 추가를 해야지 이메일 발송 기능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카피하세요. 카피해서 폼.xml에 또 라이브러리 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또 디펜던시즈 밑에다가 또 잘 돼야 될 텐데요. 또 붙이고 이메일 발송 관련해서 이 두 개가 이제 필요한 거죠. 두 개를 추가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설정해야 될 부분이요. 이 이메일 발송을 위한 빈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빈을 등록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서블릿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컨텍스트가 있죠. 이게 있고 루트 컨텍스트.xml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서블릿에 관련된 설정. 루트 컨텍스트는 뭐 서블릿 이외의 서블릿이 전체적인 설정은 루트에다 하고 서블릿 관련된 것은 여기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이메일 발송은 뭐 서블릿 관련된 거라고 딱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루트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컨텍스트.xml에 이 빈을 등록을 할 텐데 이걸 한번 복사해 보세요. 복사해서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붙여보겠습니다. 루트 컨텍스트에다가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일 샌더라는 그 이제 클래스는 자바 메일 샌더 인풀이고요. 아이디는 메일 샌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메일에 제가 맞춰놓은 거고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는 또 약간씩 이게 또 이런 값들이 좀 달라져요. 호스트,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고 있고요. smtp.gmail.com 포트는 587번 포트를 씁니다. 근데 네이버는 또 이게 다르고 이것도 좀 달라져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요즘에 저도 네이버 유저인데요. 그 해킹이 자주 되더라고요.
아주 중국인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이 막 써가지고 기본적인.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많이 차단이 정지가 돼가지고 풀고 막 그래가지고 그 OTP 설정을 해놨어요. OTP도 할 수 있더라고요. 번호가 그때 나와가지고. 근데 OTP 설정을 하면 또 이 기능을 못 써요. 그게 이제 기본 설정만 돼 있어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메일로 하는데요.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여기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본인 그 지메일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되겠고 패스워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고쳐야 돼요. 네. 이거 이렇게 안 고쳐놓고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네임에서 SMTP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타 설정들이에요. 그럼 이거 여기 인터뷰가 와서 비밀번호 다 알아?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여기 설정은 이제 됐고요. 이제 코드가 작성이 남았습니다. 코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메일 작성 폼을 만들 거예요. JSP로 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 제목, 본문 해서 이메일 발송 누르면 이제 이메일이 전달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하겠는데요. DTO를 만들 거고요. 서비스 만들 거고요. DAO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에다가 관리자 메뉴에다가 이메일 발송 메뉴를 추가할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컨트롤러에서 호출하고 또 이 웹페이지를 JSP 페이지에서 이메일 쓰기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래서 먼저 DTO입니다. 자, 패키지를 먼저 만드시죠. 패키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름을 이메일 DTO 이렇게 만들게요. 조심해. 패키지 만들고 거기에 이메일 DTO입니다. 그래서 게터 세터하고 토스트링까지만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게터 세터 토스트링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서비스하고 서비스 인프를 만들겠는데요. 패키지는 이겁니다. 이게 이메일 서비스 자바, 이메일 서비스 인플 자바. 얘가 이제 인터페이스고 이게 클래스가 되겠어요. 먼저 패키지 만들고요. 네, 거기다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메일 서비스 인터페이스. 예, 그다음 이메일 서비스 인플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메일 서비스 인플 인터페이스는 이메일 서비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빈으로 등록했던 거 있었죠? 이거요. 이거를 이제 인젝트를 해가지고 이걸 쓸 거예요. 이거를 아까 만들어 놨던 거를 이제 이거 자바 메일 샌더 인플 이거를 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라고 붙이시고요. 예, 그래서 현재 이 클래스를
서비스 빈으로 등록을 시켜놔야 되고요. 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루트 컨텍스트 이거 있죠? 자바 메일 샌더 인풀이요. 이게 이제 클래스고 여기 적어놓은 거는 자바 메일 샌더는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다형성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메일 샌더 이게 이제 변수명이잖아요. 이 변수명하고 이 아이디가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여기에 이제 스프링에서 자바 메일 샌더 인풀 인스턴스 만들어서 연결이 되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메일 보내는 이제 메서드인데요. 이게 마인 메시지라는 게 이메일 객체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첫 번째로 add 이 메서드는 뭐냐면 수신자, 받는 사람, 이메일 받을 사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메일 받을 사람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는 거겠죠.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내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사람 정보인데요. 여기 보면 new 인터넷 어드레스 이제 배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름 이게 이메일 주소하고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 성명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메일 보낼 때 보면 보내는 사람하고 이메일 주소를 좀 바꿔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바꿔서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가 메일 주소가 되겠고, 보내는 사람 메일 주소,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근데 여기가 이제 이메일의 제목이죠. 이메일 제목이고요. 한글 처리를 하려면 여기다 UTF-8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본문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메일 본문. 역시 여기도 한글 처리하려면 UTF-8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부분입니다. send 하면 이메일이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구글의 SMT 서버를 경유해서 이메일이 전달되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메일 보내는 핵심 기능은 이제 만들었고, 이제 폼 만들어서 보내기 해서 호출한만 하면 이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제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관리자 메뉴에 추가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이메일 보내기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요. 관리자 메뉴에다가 이메일 발송 메뉴를 추가하겠습니다.
어드민 메뉴.jsp요. 여기다 추가할게요. 예, 메뉴 추가했고요. 이제 메뉴를 클릭하면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메일 발송 이제 메뉴가 생겼고요. 클릭하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이제 /email/write.do 그럼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 얘가 write.jsp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이메일 작성 폼이에요. 보면서 여기서 이메일 이제 발송하면은 다시 또 컨트롤러에 와서 이메일 보내기가 이제 호출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이렉트 링크를 못 걸죠. 스프링에서는 그 정책상 막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쪽으로 바로 오지 않고 여기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 컨트롤러를 추가하는데요. 패키지 추가하세요. 네, 여기다가 이메일 컨트롤러. 네, 패키지 추가하고요. 네, 이메일 컨트롤러. 예, 그래서 공통적인 매핑은 이메일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주소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이메일 슬래시 write.do니까요. 여기다 됐어요. 여기 이메일 슬래시 잡히고 write.do에서 네, 지금 뷰즈의 이메일에 write.jsp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작성할 텐데요. 이거예요. 예, 뷰즈의 이메일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write.jsp에 이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뷰즈의 이메일 폴더 만드세요. 이메일 write.jsp. 예, 그럼 여기서 작성할게요. 메뉴는 어드민 메뉴가 되겠죠. 관리자 메뉴니까요. 다 맞다. 완전. 그냥 왜 짜증난다. 집중하고 싶어.
예, 그래서 이메일 보내기 발송 메뉴 클릭하면 예, 이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주소,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 제목, 내용 쓰고 전송하면 이메일이 이제 가게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메일 슬래시 send.to를 만들 겁니다. 컨트롤에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게 DTO를 아까 만들었기 때문에 받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메일이 전달되면 여기에 이제 결과를 출력할 거예요. 예, 컨트롤러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메일 컨트롤러에서 저거는 그 콘솔처는 그 오류가 어디 나는지 띄워달라는 거. 이거 옛날에 교수님이 수업시간 나와서 이걸 개발자들이 비판하고 하는 거라. 맨날 유럽했을 때 이렇게 쫙 써있잖아. 근데 저것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아까 JSP에서 send.do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럼 여기로 와서 아까 우리 입력한 sender name, sender mail 이런 변수들이 메시지까지 해서 DTO에 쌓이게 되죠. DTO에는 이 프로퍼티 이름, 변수명은 아까 폼에서 만든 네임과 일치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쌓이게 되고 이메일이 이제 보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잘 갔으면 성공 메시지를, 실패했으면 실패 메시지를 저장해서 다시 되돌아갈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메시지라는 변수에 담겨서 여기 출력이 되겠죠. 예, 그러면 루트 컨텍스트에 아까 이거 있죠.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본인 걸 쓰시고, 그 다음에 서버 이게 바뀌면 서버 재시작이 돼야 되죠. 서버를 재시작한 다음에 이메일 보내기를 해보세요. 네, 이메일 발송해서 보내는 사람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는 사람 이름을 꼭 그 다르게 같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르게 해도 괜찮습니다. 스크린을 보낼 때 이거 그렇죠. 그런 게 좀 안 좋은 거죠. 그 받는 사람 해서 이제 제 이메일로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하고 전송하니까 이메일이 가고 있고요. 콘솔에 보면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어요. 자, 에러가 났는데 아마 이메일 유저 이름하고 패스워드가 맞지 않다는데요. 자, 지금 메일 제가 다시 보내고 있고요. 이 메일 보내면 이런 이제 과정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찍혀요. 자바 메일 버전 나오고 쭉 가다가 지금 잘 가고 있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 내용이 쭉 가고 있고 갔다는 거죠. 그럼 제가 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메일이 한 통 왔네요. 메일이 한 통 왔고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보낸 메일 이거 제가 방금 보냈던 거 이게 왔어요. 혹시 이메일이 안 가는 경우가 있으면 지메일 계정으로 들어가 보시고요. 지메일 계정에서 이게 보안 설정 때문에 안 갈 수가 있어요. 지메일로 일단 로그인을 해보세요. 지메일 들어가서 이런 데 이제 보면은 내 계정이 있거든요. 내 계정에 들어가서 자, 내 계정에 들어가면은 로그인 및 보안 아까 여기 적어놨어요.
보면 이거 내 계정 들어가서 로그인 및 보안, 기기 활동 및 알림, 보안 수준이 낮은 앱 허용 옵션을 사용으로 설정해야지 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들어왔고 로그인 및 보안에 들어오면요, 왼쪽에 보면 기기 활동 및 알림이 있어요. 기기 활동 및 어디 갔죠? 기기 활동 및 보안 관련 활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나 본데요. 기기 활동 및 보안 관련 활동 누르고, 이게 아닌가요? 여기 있죠. 여기 그럼 보면 가면은 보안 수준이 낮은 앱 허용의 사용, 여기가 이제 꺼져 있으면 이메일이 안 가요. 이거를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계정에 들어가서 로그인 및 보안, 기기 활동 및 보안 관련 활동, 거기에 보안 수준이 낮은 앱 허용을 사용, 이걸로 해야만 이메일이 갑니다. 자, 이제 스마트 에디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위지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위지윅. 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는 대로 얻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보는 내용과 동일한 HTML 코드를 생성하는 에디터를 위지윅 에디터라고 하죠. 많은 사이트에서 이 스마트 에디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다음에서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보면은 이제 사이트에 보면 이런 게 말하자면 이런 게 스마트 에디터예요. 이런 데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폰트 같은 것도 이제 뭐 쓸 수 있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스마트 에디터예요. 이런 기능. 근데 이렇게 가면 이거를 HTML을 딱 보면은 HTML이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에디터 워드 프로세서에서 하듯이 워드에서 작업하듯이 하면 그게 HTML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스마트 에디터입니다. 예를 들면 테이블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스마트 에디터거든요. 이런 스마트 에디터를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픈 소스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CK 에디터하고 서머노트라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써보시면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CK 에디터라는 걸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사이트는 ckeditor.com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2월달 현재 보니까 5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신 버전인데 아직 좀 보니까 개발 중이고요. 한글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화된 버전으로 4.8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업로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텍스트 에어리어에다가 뭔가 글을 쓰면은 이런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 에디터, 좀 더 에디터 기능을 좀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를 위해서는 좀 더 코딩을 별도로 더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CK 에디터 홈페이지에서 먼저 다운로드를 받겠는데요. 먼저 사이트를 한번 가보실까요? ckeditor.com입니다. 이게 CK 에디터 사이트고요. 보면은 지금 CK 에디터 5가 지금 최신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CK 에디터 4, 이게 지금 아직 현재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도 메뉴가 있어요. 여기 CK 에디터 5, 4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CK 에디터 4를 지금 쓰려고 하고요. 4 클릭하시면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CK 에디터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런 부분들 테스트가 바로 가능해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커지기도 하고, 진한 글자체, 뭐 이탈릭체도 되고, 이런 게 다 또 보면은 HTML로 다 저장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번호 리스트도 바꿀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그 편집을 좀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 같은 것도 끼워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다운로드 주소를 제가 링크 시켜 놨는데 여기 한번 눌러 보시죠. 그럼 CK 에디터 4에 다운로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버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화면이 보면 베이직 버전이 있고 스탠다드가 있고 풀 패키지가 있고 커스터마이즈가 있고 그렇죠.
스탠다드 패키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4.0 버전에선 4.8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이에요. 거기 이제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겠어요. 다운로드 누르면 이메일 주소 입력하라고 하는데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운로드는 받고 입력하고 싶으시면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뉴스레터 새 소식을 보내준다는 뜻입니다. 예, 다운로드 받은 CK 에디터를 압축을 보세요. 지금 스탠다드 에디션을 다운받았고요. 그러면 거기서 압축을 풀면은 CK 에디터라는 디렉토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뷰주에 붙이겠습니다. CK 에디터 안에 들어가면 CK 에디터 4.8이 되어 있고 또 안에 CK 에디터가 있죠. 그러니까 CK 에디터 여기를 전체를 뷰주에다가 붙여볼게요. 네, 그럼 뷰주 밑에 CK 에디터라는 이름으로 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CK 에디터 디렉토리 안에 보면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있고 CSS도 있고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jQuery 또 언어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플러그인들이 있고요, 샘플도 있고 뭐 스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다 집어넣어놨고요. 그러면 이제 이 CK 에디터, 뷰즈 밑에 CK 에디터의 이런 JS, CSS 이런 것들을 결국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리소스에다가 매핑을 시켜놔야 읽을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또 서블릿으로 다 인식을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xml에 이 매핑을 추가할게요. 뷰즈 밑에 CK 에디터, 그러니까 CK 에디터로 요청이 되면 주소에 포함되어 있으면 여기를 가리키세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네, 그래서 서블릿 컨텍스트에 네, 지금 리소스 매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줄 더 추가할게요. 네, 그래서 주소에 CK 에디터 슬래시로 이게 포함되어 있고 하위 디렉토리 상관없고요.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뷰즈의 CK 에디터에 있는 파일들을 참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 스마트 에디터로 바꾸고 싶은 페이지에 가서 CK 에디터.js 파일만 잘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뭐 주로 텍스트 에어리어가 되겠죠. 텍스트 에어리어를 만들어 놓고 반드시 ID를 써야 됩니다. ID가 없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ID를 써놓고 CK 에디터.replace 하고 이 ID를 여기다 적어놔요. 그럼 ID가 디스크립션인 태그를 CK 에디터로 바꾸세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는 URL을 또, 파일 업로드는 우리가 또 따로 코딩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파일 업로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야 파일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고쳐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인클루드 시키고, 그 다음에 CK 에디터를 적용하고 싶은 태그에 가서 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면 처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업로드 컨트롤러 해볼 텐데 어디다가 해볼까요? 자, 어디다 하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데 적용할 수 있는 페이지가 이제 많은데요. 어디다 할 거냐면 일단 상품 등록 한번 가보세요. productwrite.jsp 열어보세요. 예, productwrite 상품 등록 페이지죠. 일단 관리자 로그인을 먼저 해서 상품 등록 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세요. 관리자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페이지에다 적용시키려고 해요.
네, 그럼 여기에 이 상품 설명 부분에다가 이 CK 에디터를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이 부분인데 먼저 이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프로덕트 라이트에서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K 컨텍스트 패스가 들어가고 CK 에디터 CK 에디터 슬래시 책 CK 에디터.js 이렇게 하면 일단 불러올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우리 상품 설명 여기에다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바스크립트를 추가를 할 텐데요. 여기다 넣을게요. 사실 이게 좀 자바스크립트를 중간에 이제 끼워 넣을 텐데요. 여기다가 텍스트 에어리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넣겠습니다. 네, 이거 추가해 보세요. 예, 그래서 CK 에디터 대문자로 써야 돼요. CK 에디터.replace. 그래서 이게 ID가 중요합니다. ID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네, 어때요? 에디터가 텍스트 에어리어가 CK 에디터로 바뀌었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바로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ID가 없으면 안 되는 게 ID가 없으면은 아이디가 없어도 되긴 되네요. 네, 아이디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네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임으로 가나요? 잠깐만, 아이디로 알고 있었는데 아이디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아이디하고 네임을 다 찾는 것 같아요. 두 개를. 그래서 일단 아이디를 이제 같이 붙여놓는 게 좋겠습니다. 붙여놓고 리플레이스에서 됐는데 자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상품 등록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크기 조절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체 화면으로 작성하고 싶으면은 이게 전체 화면이에요. 최대화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다시 줄어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썼어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여러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가서 예를 들면 본문에서 볼까요? 본문의 제목 1 하면 글씨가 커지고 또 여기에다가 형광펜 스타일로 해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게 이제 순서 있는 목록이죠. 1, 2, 3. 또 순서 없는 목록이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테이블 같은 것도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삼행 2열로 해서 테이블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이쪽에 보면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를 눌러보면은 지금까지 작업한 것들이 HTML 소스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위지윅입니다. 우리가 에디터를 워드 작업하듯이 이렇게 여러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 HTML로 만들어진다. 이게 위지윅 에디터, 스마트 에디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상품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작업을 하고 아직 이미지 올리기 기능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과다 5,000원이다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작성을 했어요. 하고 좀 꾸며보세요. 스타일을 약간 꾸미고 제목도 올려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탈릭체도 만들어보고 이탈릭체도 해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등록을 할게요. 상품 이미지는 지금 없는 상태로 갈게요. 등록 설명 근데 이거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이제 디스크립션이 빈 값이면 상품 설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디스크립션이 이거입니다. id가 디스크립션인 태그에 입력된 값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CK 에디터를 적용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기 이제 FC 잠깐만. 여기서 다시. 예. CK 에디터로 하면서 F12 눌러서 볼게요. F12 눌러서 이 엘리먼트 선택키 눌러서 여기 CK 에디터 부분을 볼게요. 보면은 여기에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고요. 그 안에 여기 보면 이제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 어떤 값을 제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집어넣고 하면 이게 들어가고 스팬 태그가 들어갔죠. 스팬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div id가 됐고 cké 디스크립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는데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기다 작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최초에 만든 텍스트 에어리어에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따로 태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태그를 이거 외에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막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주석 처리하시고요. 예, 주석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새로 고침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안 걸리게 되는 거죠. 네, 해서 이제 내용만 적당히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할게요. 등록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사과라는 상품으로 올라갔는데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가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테이블에 가볼게요. 테이블에 가서 한번 상품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테이블에서 보니까 제가 방금 추가한 거에 보니까요. 상품 설명을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HTML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이제 CK 에디터에다가 작업을 하면은 그게 HTML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뿌리니까 HTML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품 이미지를 우리가 여기다가 올리고 싶으면요. 상품 등록으로 다시 갈게요. 상품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이콘에 보면 이게 그림 이미지거든요. 눌러볼게요. 이미지. 자, 이미지 누르게 되면 이미지 정보하고 URL하고 링크하는 방식밖에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상품 이미지를 여기다가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에다 메서드를 추가해서 코딩을 좀 해야 돼요. 네,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링크 거는 거는 이미지, 외부 사이트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주소를 적게 되면은 그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법 말고 우리는 직접 여기서 업로드를 직접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취소하고, 자, 여기 아까 이쪽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방법, 이거는 이제 기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업로드 기능이 없어요. 여기는 이미지 업로드가 안 되는, 이미지 업로드가 안 되고 링크밖에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코드를 좀 확장시켜서요. 여기가 그 CK 에디터를 적용할 태그가 들어가고요. 여기가 들어갔습니다. 파일 브라우저 업로드 URL. 이거 대소문자 잘 작성하세요. 파일 브라우저 업로드 URL. 그러니까 서버에 업로드를 처리할 서버 주소를 여기다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지 업로드.to라는 매핑을 만들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메서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등록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 제가 세미콜론을 찍으면 안 되는데 잘못 찍었어요. 세미콜론 지워주세요. 세미콜론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이거 지워주세요. 그냥 점 2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가 떴고, 자 이제 이미지 아이콘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은 아까랑 다르게 뭐가 생겼냐면 이게 생겼죠. 이미지 업로드 할 수 있는 탭이 생겼죠. 여기서 파일을 이제 선택하고 이미지 파일 선택하고 전송 누르면 처리가 되는데 아직 컨트롤러를 작성하지 않아서 에러가 나는 거죠. 네, 아직은 작성 안 했으니까요. 자 이제 여기 이걸 받을 수 있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업로드.2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예제가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이미지 컨트롤 업로드 패키지에 그러니까 여기 업로드 패키지에 이미지 업로드 컨트롤러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컨트롤러. 먼저 패키지를 만드시죠. 이미 패키지가 있었군요. 패키지 만들었고, 그러면 거기 컨트롤러 점 업로드 패키지에 이미지 업로드 컨트롤러. 예, 여기를 작성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미지 아이콘 선택하고 업로드해서 파일 선택하고 전송하면 이때 어디로 가냐면 이 메서드로 오는 겁니다. 예, 이미지 업로드 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다 두 개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파일은 여기로 쌓여요. 이미지 업로드한 파일이 여기 쌓이는데 이 변수명은 반드시 이걸로 하셔야 돼요. 이게 CK 에디터 안에서 이름을 저걸로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코딩 지금 이제 리스폰스 객체는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하는 거죠. 응답해야 되니까 리스폰스에 인코딩을 UTF-8로 또 이 컨텐트 타입도 UTF-8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업로드한 파일 네임이에요. 네, 파일 이름인데 이거를 업로드한 파일을 바이트 배열로 바꾸는 겁니다. 네, 업로드한 파일을 바이트 배열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디렉토리를 적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톰캣에 보면은 개발 디렉토리가 있고 배포 디렉토리가 있었어요. 개발 디렉토리가 있고 배포 디렉토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페이지를 만들었다 또는 이미지 업로드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톰캣에 복사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개발 디렉토리에다 집어넣으면 안 보여요. 새로 고침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로를 우리가 지금 디렉토리를 어떻게 했냐면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면 결국 여기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게 상품 이미지하고 이제 별도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상품 이미지랑은 관계가 없는데요. 자, 일단 여기다 할게요. 어디다 하냐면 이미지스에다 넣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포 디렉토리로 적으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 home.jsp 열어보세요. home.jsp에다가 그때 이거를 한번 열어놨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get real path에서 web-inf의 뷰즈의 이미지스 끝에 슬래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배포 디렉토리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home.jsp에 가보면 home.jsp는 스프링 02까지만 하고 뒤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이게 home.jsp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이 디렉토리 컴퓨터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지만 지금 또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끝에 반드시 역슬래시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디렉토리를 반드시 배포 디렉토리로, 네, 그래야 곧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포 디렉토리로 여기까지. 이거는 뭐 home.jsp에서 아까 확인하셨죠.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끝에 이거 두 개 확인하세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지금 누구한테 업로드를 하는 겁니까? 이미지는,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파일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무슨 스트림이 필요해요? 네, 쓰는 거죠. 서버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버에 있는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인풋 스트림이 필요하겠죠. 읽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서버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파일을 저장해야 되니까 아웃풋 스트림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풋 스트림 만든 거예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게 파일 디렉터리, 이게 파일 네임 해서 스트림을 만들고 이때 서버로 업로드가 됩니다. 네, 이제 서버로 업로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서버로 그럼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 됐다는 걸 또 알려줘야죠. 네, 알려줘야죠. 여기 이제 이쪽에서 창에서 등록해서 이미지 올렸으면 이미지가 딱 표시되면서 여기 들어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콜백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응답, 결과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콜백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정이에요. 이거 대소문자 주의하셔야 돼요. ck 에디터 펑션 넘버, 이게 그때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스마트 에디터니까 이미지가 여러 장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바뀝니다. 번호가. 이거를 받아와서 가져왔고, 또 리스폰스에서 get writer. 자, 지금은 이건 또 뭐냐면 자, 지금 보세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아웃풋 스트림으로 썼죠. 근데 또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또 보내줘야 돼요. 결과를 보내줘야 돼요. 잘 업로드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이 갔습니다 하고 또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또 서버가 또 클라이언트한테 또 뭔가를 파일을 보내줘야 돼요. 이미지를.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get writer를 가져왔고, 이 print writer라는 게 들어가면 라이터고, 라이터가 스트림이에요.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거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미지를 또 전송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 또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 URL을 알려주는 거죠. 이미지 URL은, 자, 이게 컨텍스트 패스고 이미지스 디렉터리에 이런 이름으로 있습니다 하고, 여기서 프린트 ln 하고, 이거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스크립트를.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는데 서버 단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 전송이 아니라 이제 그 텍스트를 전송하는 거예요. 텍스트. 네, 이 텍스트를 전송해서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인데 윈도우의 페어런트. 자, 왜 페어런트냐면 지금 이 창이 메인 창이죠. 이거는 메인 창이 아니라 이거 지금 창이 하나 더 뜬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차일드예요. 자, 여기서 여기 이미지 업로드하면 업로드된 이미지가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호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윈도우의 페어런트에 ck, 이것도 고정이에요.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ck 에디터의 툴즈의 콜 펑션에 이 콜백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따옴표 주의하셔야 돼요. 자, 따옴표를 주의하시는데 이게 좌우에 작은 따옴표가 있고요. 그 안쪽에 큰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가 양쪽에 있어야 돼요. 이거 짝 잘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출력할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고 플러시 하면 이 메시지가 서버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이제 일단 다 된 거거든요. 서버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서버가 재시작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품 등록에 가서 이미지에서 업로드 선택하고 파일 선택할게요. 하고 전송하니까 업로드 되었대요. 되었고 확인하니까
이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고 이거를 확인 누르니까 그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예. 근데 이거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집어넣어서 또 업로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걸로 해서 전송하니까 업로드 됐고, 예. 이거는 왜 안 나왔죠? 잠깐만. 전송? 이게 좀 뭐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화면이 안 보여서 그랬고요. 또 다른 이미지 또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전송 업로드 되었습니다. 근데 여긴 안 보이는데 여긴 안 보이네요. 그냥 확인을 누르고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저장시켜 볼게요. 등록하니까 이게 파일로 올라갔고 제가 지금 올렸고 들어가 보면 지금 이미지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토드에 가서 이제 상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방금 올린 상품이 이건데요.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링크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미지 링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가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CK 에디터를 실습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머노트라는 것인데, 방금 전에 그 CK 에디터는 외국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고요. 그게 많이 쓰여요. 그리고 서머노트는 이거는 우리나라 개발자분들이 만든 거예요. 우와. 서머노트 ORG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입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좀 다른 점은, 지금 방금 전에 CK 에디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하고 그 저장을 그 태그만 저장했죠. 이미지 태그만 테이블에는 이미지 태그만 저장을 했어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소개드리는 이 서머노트라는 스마트 에디터는 테이블에 이미지를 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CK 에디터는 이미지를 따로 별도로 저장하고 파일은 따로 저장하고 테이블에 태그만 저장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썼던 방식이었죠. 근데 이 서머노트는 테이블에 이미지를 통째로 다 저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조금 DB가 약간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여기는 이제 이미지 전체를 테이블에 저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좀 약간 무거운, 느리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이미지 전체가 다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대신에 좀 컨트롤러 같은 걸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고, 이거는 CK 에디터는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 따로 구현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용 방법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서머노트 ORG 사이트를 가볼게요. 너 테이블 이거. 자, 이 서머노트 사이트고요. 이런 식입니다. 이 형식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이제 작성을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가 여러 스타일들이 있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좀 더 기능이 더, 이런 데 보면 정렬 방식도 이런 정렬도 되고, 테이블도 끼워 넣을 수 있고, 비슷합니다. 사용법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물론 여기도 이미지가 있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서 여기도 URL. 파일은 제가 안 해봤는데 아마 들어가네요. 이미지가 바로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이렇게 여기서 픽처로 해서 이미지 선택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근데 여기도 아마 이제 이 사이트도 그러니까 CK 에디터하고 그런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우리도 이런 거 작업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요. 자,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서머노트에 보면 이 오른쪽에 이게 다운로드거든요. 다운로드 눌러보세요. 저는 이거 안 가네? 저도 돼 있어요.
한국 자,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그거를 압축을 풀어 보세요. 이 압축이 풀렸고요. 서머노트 마스터라고 돼 있고 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여러 그 샘플도 있고 예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맨 위에 보면 dist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그것만 필요해요. 네. dist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dist를 복사해 가지고 뷰즈에다가 붙일게요. 네, 이겁니다. 지금 서머노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운받은 것을 압축을 풀어서 dist 디렉토리를 뷰즈에 붙이고 이름을 서머노트로 바꾸겠습니다. dist를 붙였고요. 이름을 서머노트로 바꿀게요. 네, 그럼 그 안에 여기에 CSS하고 JS 파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뭐 사용법이 비슷해요. 우선 서블리 컨텍스트.xml에 매핑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태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블리 컨텍스트.xml이요. 여기서 리소스 매핑을 추가합니다. 예, 그래서 서머노트 만들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할 텐데요.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get started가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서머노트 사이트에서 get started, 이거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만든 거예요. get started 눌러서 보면 다운로드하는 이게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좀 내려보면 이제 사용법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은 HTML 이게 왜 이렇게 HTML5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JS하고 CSS를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링크 시켜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좀 고친 게 이거예요. 네, 프로덕트 라이트 똑같은 데다 하면 좀 그런가요? 다른 데 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걸 붙이고 보시면 어떤 게 들어있냐면 일단 부트스트랩 기억나세요? 네. 저번에 JSP 할 때 잠깐 했었는데요. 부트스트랩을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해도 되고요. 다른 사이트에 지금 링크되어 있는 부트스트랩이에요. CSS하고 JS 이 두 개는 부트스트랩을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jQuery가 필요해요. jQuery. 근데 jQuery는 우리가 지금 header.jsp에 이미 넣어놨죠. 그러니까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서머노트에서 서머노트.js하고 서머노트 CSS 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링크 두 개, 스크립트 두 개 태그 있죠? 이거를 붙여야 돼요. 아니면 근데 이게 이 스마트 에디터가 모든 페이지에 또 기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인클루드 시키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시키면 또 꼬일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페이지에만 이 네 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복사를 하시고요. 그 메모장 한번 열어보세요. 메모 리스트.jsp 메모리스트.jsp에서 우리 이 메모장 있잖아요. 여기다가 한번 서머노트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붙일 텐데 메모 리스트 JSP고요. 근데 이게 jQuery 방식이 아니죠? 그냥 괜찮겠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요. header.jsp 밑에다 할게요. 여기다가 붙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링크 텍 이거 두 개는 부트스트랩 관련 기능, 이거는 서머노트에 CSS하고 JS를 붙인 겁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도 이제 태그에 아이디를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태그에 아이디를 붙여야 되는데, 그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뭐 디스크립션이다 그러면 아이디가 디스크립션인 태그에다가 서머노트 함수를 적용시켜서 가로 세로 길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코드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다가 우선 메모, 여기서 메모에다가 붙일게요. 여기 네임만 있고 아이디가 없잖아요. 아이디를 꼭 추가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여기 스크립트 있죠. 스크립트 메모뷰 함수. 자, 이거 쓰시는데 여기다가 아까 뭐였죠? 메모였나요? 메모. 네, 메모라고 쓰시죠. 네, 이걸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 샵이 아이디죠. 아이디가 메모인 태그를 서머노트 함수로 바꾸세요. 네, 가로 길이는 800픽셀, 세로 길이는 300픽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까 거기서 서버를 시작해야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모장 눌러보면은 예, 메모가 이렇게 메모 작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 글쓰기 페이지랑 목록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야죠. 너무 지금 여기다가 했네요. 근데 메모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죠. 밑에 이제 내용 목록이 나오고. 이게 너무 큰가요? 그러면 좀 조정을 하시죠. 하이트가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100으로 바꿔볼게요. 좀 줄었네요. 네, 좀 줄였습니다. 너무 이게 여기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도 좀 800이 너무 기네요. 한 600, 150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조절을 하니까 이제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좋은 게 꼭 텍스트 에어리어가 안 돼도 된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인풋 태그지 않습니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인풋 태그 말고 그냥 예를 들면 뭐 스팬 태그라든지 p 태그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스팬 태그 쓰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값이 안 들어가니까. 값이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 일단 써볼게요. 모양만 먼저 확인하고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스팬 태그를 썼어요. 근데 아이디가 메모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네, 어때요? 스마트 에디터가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태그의 종류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인풋 태그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디가 중요하다는 거를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바뀐 이유는 CSS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부트스트랩의 CSS하고 또 이 서머노트의 CSS가 들어가서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스타일하고 달라졌어요. 좀 화면이 예를 들면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메뉴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에디터를 적용할 때는 모든 페이지에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만 하는 게 좋고요. 헤더랑 좀 충돌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약간 구별을 해서 쓰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을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까처럼 똑같습니다. 뭐 여기 썼어요. 내용 쓰고 좀 색깔도 바꿔보고 좀 스타일도 바꿔보고 또 이탈리체도 써보고 언더라인도 그어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니까 에러가 널이 나오네요. 메모가. 자, 인풋 태그로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 인풋 태그로 하니까 값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로 하시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한 줄 메모장이니까 원래는 텍스트 이게 아닌데 지금 다른 화면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한 거예요. 인풋 태그는 주석 처리하고요.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꿔주세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인풋 태그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글을 써보시죠. 글 써서 이제 하고 또
여기도 바꿔보시고 색깔도 바꿔보고 네, 여러 가지 작업을 하세요. 하고 아마 이미지는 안 될 거예요. 이미지도 되네요. 이미지 저 이거 몰랐는데 되네요. 이제. 저도 이거 이미지 들어가는 건 안 해봤는데 안 된 줄 알았는데 되네요. 바로 들어가네요 이미지가. 와, 그러면 이거 파일 선택해서 진짜 이미지 바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메모 테이블이요. 지금 사이즈가 작지 않나요? 그건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그냥 넘기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에러가 떠요. 자 볼게요. 에러 메시지를 볼게요.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이런 에러가 떴습니다. 이거 볼게요. 잠깐만. 이 에러가 떴는데요. 이게 무슨 에러일까요? 지금 메모 테이블을 잠깐 우리가 다시 열어볼게요. 메모에 노을 주장이 있었어? 스프링 계정이죠. 스프링 계정 보면 메모 테이블이 200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메모 필드가. 근데 저런 큰 이미지를 집어넣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CLOB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을 드랍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드랍하고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테이블 메모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메모를 바차투로 하지 마시고 CLOB로 해주세요. 낱널은 지워주세요. CLOB로 하겠습니다. 자, 이 CLOB이라는 자료형은 필드 한 개에 4GB까지 들어갑니다. 웬만한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영화 한 편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GB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테이블에 CLOB은 여러 필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름에다가 CLOB 쓰고 메모에도 CLOB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롱이라는 또 자료형이 있어요. 롱이라는 거는 이건 2GB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CLOB의 반이고, 또 문제는 테이블 한 개에 한 개만 롱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필드. 예를 들어서 이걸 롱으로 했는데 얘도 롱으로 하면 안 돼요. 한 개 필드만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CLOB 쓰는 게 낫겠죠. CLOB을 지금 써서 충분히 확보를 해놨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글을 한번 여기다 연습을 해볼게요. 1번하고 테이블 제가 안 만들었군요. 드랍하고 생성했고요. 입력하고 보니까 나오고요. 커밋까지 꼭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안 보이고 더블 클릭해야지 보이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모장에서 이제 다시 또 글 써볼게요. 하고 이미지 한 장 올려볼게요. 이미지 한 장을 올리고 확인하니까 넘어가서 이미지가 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클릭하면 또 이미지가, 이건 또 고쳐야 돼요. 여기도 적용시켜야 돼요. 뒤에도.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하나 올렸는데 테이블에 가서 셀렉트를 해볼게요. 하니까 지금 올린 게 이거거든요. 자,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미지 src의 데이터에서 여기에 보세요. 이만큼 들어갔죠. 자, 파일을 따로 저장한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 자체를 통째로 필드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CK 에디터랑 차이점 아시겠죠? 아까 CK 에디터는 이미지를 업로드 파일을 따로 저장하고 태그만 저장했었죠. 근데 얘는 어때요? 이미지 전체를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아까 그 CK 에디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캡처 같은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디를 해볼까요? 웹브라우저에서 예를 들면 이런 데서 이거 이제 만약에 캡처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를 캡처하려면은 캡처 도구를 쓰면 좋아요. 윈도우즈에서 한글로 캡처 도구 치면은 나오는데요. 나오죠? 캡처 도구 있어요.
캡처 도구를 보면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서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미지 캡처가 되는 거죠. 편집해서 복사했잖아요. 이거를 곧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바로 컨트롤 V 하면 이미지가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이미지를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바로 붙어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어때요? 들어갔죠, 이미지가 바로. 네, 이런 게 좀 편리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쓰기는 됐죠. 글쓰기에서 이제 한번 수정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이게 수정 화면이잖아요. 근데 수정 화면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꾸고, 이거는 지금 한 줄 메모장이라서 인풋 태그로 해서 그런 거예요.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꾸고요. 그리고 거기다 서머노트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해보시죠. view.jsp를 여세요. 똑같은 거 하면 되는 그렇죠.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네, view.jsp입니다. 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4줄 추가해야 되죠. CSS랑 JS 2개. 아까 이거 있었어요. 이거 카피하세요. 4줄을 복사해서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메모 여기를 인풋 태그로 작성했는데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하고 텍스트 에어리어로 바꿀게요. 네임 메모 아이디도 적으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참 내용이 적혀야죠. 참 여기 보면 이거 달러 DTO.메모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야지 기존 내용이 찍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직 좀 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스마트 에디터로 바꿔야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기가 이제 그 이미지가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편집 모드로 가야 되니까 스마트 에디터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로 올라가시고 여기서 펑션 그리고 여긴 체크할 게 없으니까 괜찮겠네요. 네, 여기다 바로 자, 그래서 아이디가 메모인 태그에 서머노트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네, 여기 잘 붙었습니다. 붙었고 이제 수정도 되는지 보시죠. 여기다가 다시 메모장에서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이미지도 한번 붙여볼게요. 붙이고, 여기 추가하고 수정하니까 들어갔죠? 테이블이 좀 좁아서 잘 안 밀리는 거고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